저희가 사주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고. 사주팔자는 내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날, 그날로 생년월일치가 정해지는 건데, 태어난 날, 그날로 내 인생이 정해져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가는 것, 기쁨도 있을 수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인생의 어떤 흐름, 큰 테두리 안에서 내가 봤을 때는 사주라는 거는 뭐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을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결혼할 때도 있고 또 헤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시점도 있고, 또 돈을 벌어야 될 시점, 그 나이대별로 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부모 밑에 나와서 또 쉽게 더 인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체적인 맥락이 이 사주팔자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주팔자를 3차원적인 어떤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사주를 보러 오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내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맞춰봐라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의하듯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주를 봐주는 분들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 말해봐라, 그거보다는 내 인생에서 이분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이번 시험은 붙을 건가 말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 사주에서 나의 직업은, 나의 적성은 과연 무엇일까. 사주에서는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재물의 크기, 그 다음에 부부간의 어떤 애정운, 자식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있으면, 사실 이혼하시는 분 사주들은 사실 이혼할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근데 피치 못하게 이혼하게 되지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현명하게 슬기롭게 이 사람하고 처음에 좋았던 감정을 시작했을 때 그 감정으로 다시 뭔가 변화를 줘서 살고 싶으시다면은, 사주를 봐서 내가 갖고 있는 습성이라든가 내가 상대편에게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결혼을 하면은 남을 만나서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 예를 들어서 요즘 TV에서 이혼 과정 중에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어찌됐건 어떻게든 배우자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담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100% 바뀔 수는 없지만, 서로 노력하다 보면은 다시 처음에 사랑했던 감정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렇게 가는 것도 난 괜찮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개인적인 생각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지금보다는 좀 나은 거를 찾기 위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주를 보러 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주 보러셔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재물, 배우자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제 성격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자기 성격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부족하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도 이해를 하고, 왜 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성격이 답답한가, 왜 남들처럼 유대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모임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쭈삐쭈삐 서 있기나 하고,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천천히, 넌 사주 구조가 이러이러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향과 기질이 있으니까 굳이 힘들면 다른 방식을 취해서 모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굳이 나의 없는 성격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내 성격을 맞춰보라는 거는, 그럼 내가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너희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왜 사주 보러 와서 비싼 돈 주고 네 성격을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럼 이 상대편이 입이 삐쭉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제 성격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내가 정중히 오늘 부딪혀 어떻게 보러 오셨는데 저보다 사주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다시 찾으셔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경우에 내가 꽤 많은 편인데, 사실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계속 끌고 갔을 때 맨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그거는 그분도 나한테 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좀 좋은 거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듣다 보면은 내가 일부러 그 사람 인생을 곱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글자 그대로 행위를 하고 있고 말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말해주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나 그건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멀리 오신 경우는 합의, 시간,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다 없애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는 너 맞춰보라 그런 거보다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거기서도 물어본 것도 또 질문지가 대략 1에서 10개 정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웃긴 게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사실은 내 사주기 때문에 내 사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거, 형제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그거는 각자 그분들 거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제 사주에 안 나오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부모님 사주를 각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본인 거를 먼저 알아서 내가 우뚝 섰을 때 주위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내가 우뚝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편들을 돌아보고 내가 보살펴주고 지켜줄 틈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주 볼 때는 자기 거에 집중해가지고 자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운을 언제쯤 바뀌면 그 운을 준비를 한다든가,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사주 보는 사람이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주를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께서 사주팔자는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느낌이세요?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될 길, 갈래길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은 사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친구들이라든가 부모님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예를 들어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업하느냐, 아니면 사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너는 사업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해라. 내가 봤을 때 사주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하지 말라고 다들 말을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100명이고 99명이야 사실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한다, 사주 보시는 분들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사실 사주에서는 자기의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가명은 사업가명이고, 그 다음에 직장인은 직장인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명을 가지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의 명식을 가지고 너 직장 생활해라, 그거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보시는 분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사주에 있는 글자가 어떠한 글자를 갖고 있는지를 상대편을 이해시켜 줘야 되고, 그 길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다 보니 그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사실은 사주에서는 사실 되게 쉬워. 내가 원래 전공이 토목공학과를 나왔어.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건설회사 다녔는데, 그랬으면 보편적으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대기업을 쭉 다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도 내 인생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러 군데, 우리 어머니가 점을 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점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때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을 따라다녔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내가 또 힘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사주 보러 가게 되더라고. 사주에 딱 직장 생활을 몇 년 하지 못했지만 내 사주에는 원래 사주를 보는 직업이 내 직업이더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사주적으로 조금 접근하면 어떤 거냐면, 이 사주에는 진로 변경이라는 글자가 있어.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식신이라는 글자로, 식신이라는 글자하고 상관이라는 글자하고 또 대부분이라는 글자에서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글자에서 어떤 직업적인 변화야, 식신과 상관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운에서 상관이라든가 들어오면은 위험한 거야 사실. 관이라는 게 사주 볼 때, 사주 보시는 분들이 말하는 관인데, 그 관을 쳐내는 게 상관이라는 글자거든. 평소에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원리 원칙대로 발주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도 이렇게 감독을 했었는데, 이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생겨. 그런데 그거를 평소에 안 받던 분들이 상관이라는 대운에 그 돈을 받게 돼 있어. 자기는 원래 착하지만, 원래 공무원 사주 구조라든가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 굉장히 정직해. 돈과 거리가 살짝 멀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내가 집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지, 사업가들처럼 막 돈을 벌고 회를 떠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아니거든.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관이라는 관이랑을 치면서
내가 옷을 벗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한다. 또 그런데 상관이나 운이 들어와서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뇌물을 먹거나 돈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관이라는 글자는 안정된 글자인데 사실 상관이라는 게 들어오면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서 돈을 벌고 싶거나 그런데 그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집도 못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걸 해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안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사주에 있는 상관이라는 글자를 언급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 상관이라는 글자로 이제 직업을 변경을 해서 뭐 공무원에서 뭐 새로운 직업으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바꾼다거나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사업하는 사람들 사주로 하고 좀 비슷해요. 그게 세무공무원은 재성이라는 글자를 세무회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무사 회계사하고 세무공무원하고 사주는 약간 달라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능력 있는 세무사 회계사분들은 세무공무원보다 돈을 많이 버시니까 이분들이 세무공무원을 쭉 하시다가 쭉 세무공무원에서 상관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세무공무원들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자격증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따든 회계사를 따든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관은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글자가 아니라 이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더 벌기 위한 마음의 과정이야.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 내가 상관원이 들어와서 내가 계속 세무사들하고 계속 그분들은 그 상대를 하니까 월급 그분들 버는 돈,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내가 공무원 월급에 만족해서 쭉 살다가 상관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상관. 마음이 생기는 게 상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관원인이라는 게 들어오면 세무공무원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 세무사 공부를. 그 글자가 들어와야 돼. 상관이라는 건 재물은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상관원이 들어와서 3년, 4년 동안 세무 공부를 하셔서 그 다음 대문이 재성이라는 글자가 이게 돈이거든. 이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원에는 내가 마음이 들고 행동을 옮기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새로운 인생을. 그럴 때 그 다음 대문이 재성이 들어오면 세무사를 취득하고 돈을 버는 거는 재성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잘 봐야 돼 대운에서.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는 사실 노력만 하는 거지 결과는 잘 없어. 그러니까 사주에 생각보다 이 상관성이라는 건 재능이고 재성이라는 건 그거에 대한 결과인데 상관과 재성이 잘 돼 있는 분들 그 잘 돼 있는 사람이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이게 상관만 있으면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재능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굉장히 말도 잘하고 진짜 뭐 개그맨 분들도 상관이 굉장히 많거든. 상관은 잘 돼 있는데 재성이 없는 분들이야. 그럼 대운에서 재성을 만나면은 그분들은 유재석 씨처럼 뜨는 거고 그 재성을 못 만나게 되면은 재능만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데 정말 못 뜨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연예인들 중에 40대 넘어서 50대 돼서 뜨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 상관이 있으니까 굉장히 흥미도 많았고 잘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 돼서야 재물운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뜨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과 재성의 차이는 사주에서는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 때 상관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다.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냥 월급 받고 일을 했는데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럼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상관원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재성이라는 게 들어오면 뭐 법무사를 취득해가지고 내 사무실을 내는 거. 그러니까 상관대운에서 재성대운으로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 상관대운에서 재성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끝나느냐. 그런 것도 연결성을 되게 잘 봐야 돼, 이게. 그런 차이가 있지. 네, 그렇다면 사주라는 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한 얘기일 수가 없어요.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 이모님이 쥐역을 하셨어요. 우리 삼촌이 쥐역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쥐역은 사주가 아니고 사실은 포괄적으로 치수, 물도 다루기도 하고 경제를 다루기도 하고 문화를 다루기도 하는 그런 폭넓은 학문이지 거기에는 일부분의 어떤 영리학적인 요소는 있지만 90%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이모가 쥐역 공부를 했다 그런 사주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분들 얘기보다는 사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사주를 보면은 좀 사실 대운을 이거는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콘텐츠를 보게 되면은 무슨 웃긴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얘기하지만 대우는 정말 보기가 어려워. 이거는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어. 이 본이 사주 보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운을 보는 지식은 다 틀려. 그래서 어디에도 대운에 관련된 거에서 현대인들이 몇 가지를 추론해 하는 건 있지만 사실 사주에는 자평진전, 적천수라든가 그러니까 자평진전이라는 게 이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책이란데 거기에서 대운의 흐름을 보는 법이 거기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써 있지 않고 짧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달려야 된다고. 그러면 대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해석의 가능성이 되게 많죠. 사실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중국에서 파생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과거에 2000년, 3000년 전, 1000년 전 그렇게 써놨던 책들을 현대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책을 봐도 명쾌하게 써있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주예를 할 때도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서로 난립이 되는 건데 대운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사주를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가 신약하면 돈을 못 모은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신약해도 돈 잘 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그게 어떤 형태로 이제 돈이 흘러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판단을 내리셔서 해야 되는데 신약한 사주는 대운에서 신강하게 와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라고 하는 분들 약간 고차원적이라고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대운에서 도와주는 대운이 와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개인 사업을 하기 때 법인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럼 사실 법인으로 내면은 내가 그 돈을 쉽게 손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분은 사주가 신약해도 법인이란 돈을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모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그 돈이 형태가 됐느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사주에서 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런 경우는 이런 패턴으로 하셔야 돈을 더 잘 모으실 수 있다. 개인 사업자도 본인이 개인 법인으로 가셔라. 1인 법인으로 가셔가지고 그걸 내가 돈을 못 쓰게 묶어놓고 나중에 흐름상에서 한 번에 파셔라.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사주라는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아. 큰 사주를 봐줄 수 있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그 전에 경희대 근처에서 굉장히 줄 세워서 보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 다쳐갖고 기부스를 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저분은 자기 걸 못 피했네. 왜 못 피했을까?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앉아가지고 대학이 들어와서 사주를 그때 그분은 어렸어. 근데 경희대에 재학하는 신입생이었는데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사주를 잘 본다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네이버에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했어? 한 6개월 봤나? 심심할 때마다? 근데 그렇게 더 잘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뭔 얘기하다가 그 선생님을 얘기하려던 건 아닌데 자기도 그분을 그때 사주를 봤는데 자기보다도 못 보더라 이거야. 모르더래 지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주를 보는 거 좋아해서 애들한테 저 집은 아무리 줄 서 있어도 가지 말라. 저 아주머니는 나보다 모른다. 저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애들한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 지식이라는 건 정말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정말 미쳐야지. 미치지 않고 대충.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퇴직하셨던 분들, 공무원 생활이 조금 남아서 내가 날면에 무엇을 할까, 소일거리로 뭐 할까. 이 사주는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내가 퇴직을 하고 뭘 할까. 그러면 소문 나는 것 같고 사주를 보면 남의 인생을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래서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분이 오신 것처럼 어떤 느낌 그런 거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인생의 말년에 뭐 할까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 젊은 친구처럼 그 친구는 나한테 쉽게 얘기했지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더라고. 사주를 또 많이 받고 그다음에 진짜로 잘 보는 사람이 누군가 그 어린 친구가 많이 하고 답답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한 거지. 근데 6개월 했다니까 거짓말. 그건 그저 거짓말이고 내가 봤을 때는 머리가 비상한 친구야. 내가 봤을 때 그 친구한테 내가 한두 개만 더 가르쳐주면은 그 동대문구를 평정하겠더라고. 사실은 전문가가 더 많이 할 거라는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일반인들이 더 모를 거라는 생각도 하면 안 돼. 사실 여기는 자격증이 없어. 이 명리는 단체들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공무원 다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잖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갈아 넣었다고 정말 갈아 넣어서 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갈아 넣었다,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준 거라고, 자격증을. 하지만 명리는 정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정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한 건지 기준이 없어. 소일거리 삼아서 하셔야 직업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 가지 직업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판결 내리시는 분들, 의사, 남의 몸을 고치는 분들, 그 사람들은 의술의 실력이 한 번에 아니면 판사의 판결 하나에 인생이 갈린다고. 그래서 의사가 자기가 맡은 환자가 신장 이상인데 심장을 떼어내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실력도 있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내가 병원에 가면은 진짜 책을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의사분들.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계속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 내 고객분들, 의사라든가 변호사님이라든가 판사님들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대충 뭐 해가지고 돈 벌 게 뭐 있을까, 그렇게 윤리식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실은 죄송한데 내가 그분들은 취급을 안 해. 근데 이거는 사주 보는 분들은 더 무서운 거야. 이거는 정말 철저한 윤리식과 그다음에 철저하게 자기만의 실력, 그다음에 정말 미친 듯이 남의 인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은 물어볼 수도 있다고. 아니, 서울대 나오고 의대 나와서 진료하시는 분들도 물어보는데 뭐라고 사주 보시는 분들이 못 물어봐. 나는 그래서 물어본다고, 사실은. 이런 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을까? 그럼 이게 어떻게 발현될까? 그럼 결과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본다고. 근데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너 한번 다 맞춰봐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사주를 열었을 때 미래가 없어. 대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말 대화를 잘 끌고 가시는 분들은 사주 안 봐도 그분은 대운이라든가 사주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 되게 차이가 많이 나. 그렇기 때문에 사주 공부는 좀 진짜 정말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사주를 볼 자격이 있는 거지. 자격증은 없지만 유형 무형을 떠나서 정말 그 공부를 지금이라도, 난 사실은 공부를 꽤 오래했어. 나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 네. 난 진짜 오래됐어.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정말 지금 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 공부를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보니까 사법고시와 관련된 거 시험 합격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그 시절로 가려면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지옥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보편적으로 어려운 시험들은 한두 번에 붙는 경우가 없지. 예를 들어 책이라는 게 페이지 수가 있고 권수가 있는데 어떻게 1, 2년 만에 그걸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읽고 다시 재점검하고 할 때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런 것처럼 사주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파고들면서 나는 거의 진짜 24시간 중에 20시간 공부를 했어. 그리고 4시간마저도 너무 절실한 나머지 꿈속에서도 사주 공부를 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꽤 오랜 세월 7, 8년 해도 알까말까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똘똘하다, 영리하다는 소리 듣고 공부도 곧잘 한다는 소리도 듣고 자랐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 원래 토목공학과 나왔던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원래 다의 사주가 직업적으로 이 명리를 하게 돼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명리를 시작했는데 1년 반 동안 완전히 내가 헤맸지. 못 맞히겠더라고.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사주를 바꾸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게 된 전분이 있으니.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이 얼굴꾼이 좀 센 데가, 직종이 센 데가 건설 쪽이라고. 건설 쪽이 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내 대학 동들 10도 남들보다 빨리 났던 애들도 있고, 돈도 좀 풍요로웠지. 이 월급 자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아직도 이 설계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 도로 연장 같은 걸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도로공사 하면은 유심히 쳐다보고, 지하철 공사하면 유심히 쳐다보고, 여기다 철근 몇 미리짜리 들어가야겠구나, 그다음에 폭은 몇 미터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직업은 내 사주에서 명리가 내 직업이고 사주 보는 게 내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하고 싶은 건 토목인데 직업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사실 아직도 구조역학이라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거든. 이게 수리학하고 어려운데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댐공사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댐공사 한번 해볼까? 해보면 좋겠다. 그런 거. 리비아 같은 데 가서 대수로 공사하면 어떨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피부의 매체에 나오면은 꽤 멀끔히 보고 즐거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 운명은 다른 거기 때문에 사주에 정확하게 나는
사주 보는 사람이라고 딱 써 있어. 젊은 분들이 사주를 보러 자주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것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사주에서 나오는 일을 하는 게 맞냐. 이것도 되게 쉬운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면서 돈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土木工학과를 나왔고 지금 사주를 하고 있듯이 사주에는 얼추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됨 이런 사주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많은 60갑자 사주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됨 그거는 딱 하나 있고 나머지 59갑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절대 생업이 될 수 없어요. 사주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서울대 나오신 분들 공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쿨을 간다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거는 사주에 직업이 얼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나는 그 사주를 볼 때 떨어진다 붙는다를 보는 것보다 이 사람 사주 직업이 뭐가 있다를 먼저 보고 그러면 이게 더디게 나타날 건가 빨리 나타날 건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주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로스쿨로 비교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법무사, 노무사 그다음에 행정사 그런 분들 사주에서는 있으면 언제 분날을 보는 거고 없으면 언제 분날을 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나도 심한 고문이라기보다는 이 사주는 정명론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사주에는 보통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사여도 서울대 의사가 있고 지방대 의사가 있듯이 사주에서도 사실 그것도 구분되어진다고. 그걸 경기라고 그래. 근데 사주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분이 서울대에 갈 건가 지방으로 갈 건가 맞출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사실 자기 직업을 갖게 되면은 그거에 만족스럽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또 내 생각과 달라서 많이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결혼을 옹물하고 시험에 붙고 내가 직업을 갖고 난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험에 붙고 그 직업을 갖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남자분이 여자분이나 이 사회생활이 힘든데 아내를 보고 찾는다거나 자식을 보고 찾는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게 되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부모도 자기 지금 만족스럽지 않고 많이 힘드셔도 그냥 가족들을 보고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대다수의 어떤 문제들은 90%는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안 좋은 분들 만나면은 내가 일을 잘하고 싶은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상사들이 계속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실력보다 근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는 많이 있지.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딱 어느 나이까지 딱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수 안 하면은 끝까지 가실 수 있다고. 근데 공무원들도 의외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다고. 다 사람들 때문이야,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사실 가족이라는 타이틀이겠지. 그거 보고 또 참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거 보고 또 참고 출근하고 그런 거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거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인복이라는 것도 말 많이 하죠.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사람은 인포가 없어요. 누가 날 도와줘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에 딱 2명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부모. 내 남편은 반반. 그래서 님에서 남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 사람만 믿으라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외롭고 씁쓸한 건데 왜 그러냐면 내가 경쟁사회에서 저 사람이 밀려나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복이라는 거는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주학적으로 사실 인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주에서 인복은 내가 비빌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 비빌 수 있는 곳. 갑자기 뿅 하고 사람이 나타나서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빌 언덕을 인복이라는 건데 그 인복이라는 거는 사주학적으로 엄마예요. 어머니. 그래서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건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형제마저도 나를 절대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딱 하나 남은 사람
엄마. 그게 사주에서 인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인복 없는 짓을 하니까 말로 다 까먹으니까 그런 사람 누가 도와주겠냐 이거죠. 사람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내가 정중하게 예의 있게 그동안 살았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았으면은 진짜 이만큼이라도 1,000만 원을 빌려왔으면은 1,000만 원이 아니어도 돈 10만 원이라도 줄 것이고 평상시에 내가 똑바로 못 살았으면 인복 없는 짓을 했으면 그 돈마저도 빌리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복이 있다 없다는 내 말부터 언행부터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나도 사실 이 언어 때문에 많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사주 보고서 나는 이게 정말 내가 왜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됐을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인복을 없을까 했는데 그 인복을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주상에서는 어머니란 글자고 사람은 보편적으로 인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흔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인복이라는 건 원래 없지만 그 인복이라는 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을 때는 내가 조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배려를 했던 사람은 인복이라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살짝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를 정말 점검할 때가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업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인복이라는 걸 만드는다는 거는 나를 도와준다 그런 의미 같은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지내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 탓한다기보다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내가 굳이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도 계속 나랑 같이 하겠지 않겠느냐고 주변에서 푸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인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피나는 내가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돼야 되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거 그런 걸 더 예의껏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인복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없다. 대신 귀인이란 건 있다. 그 귀인은 있는데 천을귀인, 복덕귀인, 월덕귀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주팔자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글자인데 그런 경우는 좀 인복이라는 글자는 다른 건데 그거는 좀 더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런 글자들인데 그런 글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그런 글자를 갖고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주상의 메커니즘은 양단을 딱 구분지 않고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월덕기, 천덕기, 천을기라는 글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품을 갖고 태어났더라 이거지.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고 베푼 사람들은 날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세트더라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끝날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예의 있게 인사 잘하고 보면 어릴 때 지나다니다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했던 친구들이 커서도 인정받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거는 인복이라는 글자는 다른 거야.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천을귀, 월덕귀, 복덕귀 그런 게 있는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른 친구들 어른들 보면 홀도 인사했던 분들은 분명히 그런 글자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살면서 남들보다는 수월한 삶? 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귀인이라는 글자를 요즘 만세력이 잘 돼 있으니까 만세력 어플을 까셔가지고 봤을 때 월덕귀, 천덕귀, 복덕귀, 천을귀 딱 있다. 그럼 난 어릴 때 어른들에게라든가 주변 친구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